자, 다시 9번 문제 풀면서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게. 다시 몇 번 문제 여러분들? 자, 9번 펴보시고 9번 문제.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 자, 일단 직선 지금 누가 돼? 잠깐만. 이따 오늘 시간 되면 직선 얘기도 조금 이따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저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 직선 지금 누가 있다라고 되는 거냐면 y는 누구 더하기 k가 있다 여러분들. x 더하기 k가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y콜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2차 함수가 보이는데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는 2차 함수가 보여? 잠깐만 다시 하자 얘들아. 몇 차 함수가 보여? 2차 함수가 보여? 그럼 빨리 무슨 분해 되는지 보자 그랬지? 인수분해. 그러니까 물론 지금 무슨 분해는 돼요 여러분들? 인수분해는 돼. 자 그런데 좀만 더 읽어봐봐. 프린트 숙제를 안 냈으니까 아무튼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다시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들. 자 이게 잠깐 보자. 너네 둘이서 일단 너네 둘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너하고 일단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다시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만나면 선생님이 빨리 무슨 함수를 보자 그랬지? 그렇지, 차이 함수. 다시 무슨 함수 여러분들? 차이 함수. 그러니까 일단 잡아 빼보는 거야. 다시 만나면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연립하는 거라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만나면 연립하는 건데 연립한다는 거는 차이 함수를 보는 거라 그랬어. 잡아 빼라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RSU를 잡아 뺐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x제곱에다가 빼기 3x에서 x를 뺀 거니까 빼기 몇 x가 돼버리고 여러분들 4x가 돼버리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2에서 k를 뺀 거니까 플러스 지금 몇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냐면 2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자 네가 이제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차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다시 요렇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직선이 들어왔는데 지금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을 갖는다 여러분들? 2개의 교점을 갖는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서로 다른 2개의 교점을 갖는 거니까 이 차이 함수에 대해서 이 차이 함수 여전히 몇 차 함수인 건데 여러분들? 2차 함수인 알아듣고 있니 여러분들? 2차 함수인 건데 결론적으로 너가 교점을 2개 갖는다는 얘기는 너를 는빵으로 놨을 때 너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여러분들 2개의 x값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 다시 너하고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나에 대한 차이 함수, 너희 둘에 대한 차이 함수에 대해서 너를 는빵으로 놨을 때, 자 한지 오래돼서 그러는 거야. 다시 요렇게 생겨먹은 요 차이 함수를 선생님이 어떻게 생겨먹었다라고 했냐면 여기다 해야 되겠다. 다시 한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휴직도 취했었고 다시 요 2차 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요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두 교점을 갖는 건데 자 다시 만나는 점인 건데 만나는 점이 지금 서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 뚫는단 말이야. 다시 뭐 한다고 여러분들? 서로 뚫어. 자 서로 뚫으면 기본적으로 차이 함수가 몇 차의 인수를 가진다 그랬지? 그렇지 1차의 인수를 가진다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한지 좀 오래됐어. 드다다다다닥 해갖고 예를 들어서 x축을 놓고 봐. 자 다시 이 교점 x값을 알파라고 봐. 이 교점 x값을 베타라고 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 차이 함수가 인수분해 되기를 다시 무슨 분해 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차이 함수가 시작 누구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여러분들 x 마이너스 알파에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여러분들 x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다시 한지 좀 오래됐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 상태가 처참하네. 새해 몇 때부터 요렇게 생겨먹은 다시 본다. 요렇게 생겨먹은 요 2차 함수가 결론적으로 그려지기를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자 그래서 요 2차 함수 차이 함수 다시 무슨 함수 여러분들? 다시 무슨 함수? 차이 함수가 보시다시피 x축과 몇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암튼지간에 x축과의 교점을 본다는 얘기는 그 함수에 대해서 는빵으로 놓고 빨리 무슨 식을 푸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방정식을 푸는 거였잖아? 아까 무슨 말이 됐냐 여러분들? 방정식을 푸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그 방정식이 x축과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2개의 점에서 만나? 그럼 너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여러분들 2개의 무슨 거를 간다 여러분들? 실근을 간다 그랬어. 암튼지간에
너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빨리 등장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빨리 판별식이 등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무슨 식이요 여러분들? 판별식. 근데 왜 가운데가 지금 몇 배수야 얘들아? 2배수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2배수인 거면은 D가 아니라 빨리 몇 분의 D를 쓰자 여러분들? 4분의 D를 쓰자 그랬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4분의 D가 등장해줘야 되는 거고, 자 판별 쓰는 방법 다시 이걸 빨리 몇으로 나눠버려라 여러분들. 2로 나눠버려라. 맞지? 그럼 2로 나눠버리면 여기 얼마 들어오니 여러분들? 마이너스 2가 들어왔잖아? 그럼 저 자식의 제곱인 거니까 4에다가 저 판별식 빨리 외우자 그랬어. 그 다음 마이너스 4배가 없다라고 했고, 첫 번째 1 곱하기 마지막 거 들어왔으니까 가로 열고 맨 마이너스 K가 들어온다 여러분들. 2 마이너스 K가 들어와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지.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 잘들 기억하고 있네. 그럼 빼기 빼기 K 하면 빼기 빼기 K인 거니까 K가 된 거고, 4 빼기 2가 됐으니까 이 뒤에가 플러스 2가 돼서 네가 뭐보다 커야 되죠 여러분들? 0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파트 내용은 다시 기억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튼 우리의 풀이는 이런 거죠. 너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빨리 차이 함수 구해서 그 새끼에 대한 빨리 무슨식 써버려라 여러분들? 판별식을 빨리 써버리라는 얘기가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K 값의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은 2를 넘겨봐봐. 그럼 K는 몇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그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 문제 조금만 더 이어가봐. 자, 두 번째 줄 중간을 읽어야 돼.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그래프와는 뭐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만나지 않는다. 다시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만나지 않는다. 여기 쳐다봐봐.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데 어떤 문장인 거냐면은 y 콜 x 더하기 k라는 새끼와 너라고 하는 이차함수는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 거고 여러분들? 두 점에서 만난 거고, 너라고 하는 직선과 다시 그 주 마지막 주어진 이차함수 y 콜 지금 뭐라고 되는 거냐면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5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다시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자. 기억을 떠올려봐. 다시 저 노란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 말해봐. 완전 오래돼서 그래.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맞니 여러분들? 저 맨 위에 있는 직선 y는 누구 더하기 k가 여러분들? x 더하기 k랑 너랑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 만나지 않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하고 사이에 교점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 맞니 여러분들? 그럼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하고 너 사이에 또 차이 함수를 보자는 거야. 무슨 함수 여러분들? 됐죠 여러분들? 그럼 자 빼는 거라 그랬어? 그럼 너하고 너 사이의 차이 함수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냥 안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시작 누구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서 x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말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에서 k를 뺀 거니까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 k가 됐다 여러분들? 5 마이너스 k가 됐을 거야.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잡아 뺀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전히 몇 차함수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2차함수가 되는 건데, 너하고 너 사이에 이것처럼 만난 교점이 없는 거니까 다시 한다. 얘네 둘 사이에는 교점이 있어갖고 그 차이 함수가 무슨 축과의 교점을 가지는 건데, x축과의 교점을 가지는 건데, 너하고는 만나지 않았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이런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차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 차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니까 너를 는빵으로 놓고 2차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없어? 그럼 무슨 근이 없는 거지 얘들아? 실근이 없는 거지. 그렇지. 무슨 근이 없는 거야 얘들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또 무슨 식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판별식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 거 이쪽으로 끌고 올게. 노란 거 이쪽으로 끌고 와서 또 너에 대한 4분의 D를 볼게. 왜 4분의 D야? 가운데가 몇 배수니까? 2배수니까 말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빨리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됐어. 너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너 이퀄 1 마이너스에 맨 앞에 1 곱하기 너가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뭐가 된 거냐면 반대로 5 마이너스 K가 됐을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네가 무슨 근이 없다가 돼버리는 거라고 여러분들? 실근이 없다가 돼버리니까. 그럼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에 취하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0보다
그렇지, 작아야 돼. 전부 다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작아야 돼. 이래야지만 무슨 근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허근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자, 마무리하자. 빼기 K니까 K야. 1 빼기 5니까 빼기 4야. 네가 0보다 작은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론. 그때 K는 빼기 4가 이항되면 되는 거야. 그럼 K는 몇보다 작은 거야, 여러분들?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K는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우리의 K는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몇보다 작대요, 여러분들. 4보다 작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는 몇보다 작다, 여러분들. 4보다 작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 맞니, 여러분들?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사실 누구 K 개수, 여러분들? 자, 쳐다본다. 그럼 요 안에 정수를 세란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요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시작. 누구부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얼마? 1, 2, 어디까지 여러분들? 3까지가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오는 총 개수는 몇 개가 된다, 여러분들? 5개가 된다는 얘기가 될 거야. 맞니, 여러분들? 됐어? 자, 1탄 찍어봐봐. 1탄. 표정들이 오래간만에 했더니 좀 해불자 떼고 있다. 됐어? 됐어? 다시 보자, 얘들아. 다시 보자. 다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할게, 선생님. 자, 이 파트 처음에 조금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인수분 해갖고 뭐 X축과의 교점 잡고 뭐 그런 건 지금 얼추 되는데, 자, 여기 다시 내용 정리해봐. 여기 봐. 다시 내용 정리해봐. 다시 될 때까지 할 거야. 자, 이차 함수가 있어. 다시 몇 차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fx라고 할게. 라고 넣는 거 우리만 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질문 다시. fx는 누굴까? y가 맞니,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뭔가 1차 함수가 있어. gx라고 하자.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몇 개의 교점을 가지는 거잖아. 2개의 교점을 가지는 거잖아. 다시 몇 개의 교점을 가져, 여러분들? 돼? 그럼 다시 그 2개의 교점의 x값을 선생님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파 베타라고 할게.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만났잖아. 다시 뭐 했다고, 여러분들? 다시 뭐 했잖아? 만나면 무슨 립을 하자 그랬지? 연립은 빨리 무슨 함수를 보는 거라 그랬지? 차이 함수를 보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y 콜 fx란 2차 함수에서 gx란 1차 함수를 잡아 빼본 게 바로 무슨 함수가 되는 거지? 차이 함수가 된다 그랬어. 맞아, 여러분들? 빨리 반응을 봐야. 안 되면 안 나갈 거야. 여기 안 되면 못 나가, 여러분들. 할 때 확실하게.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너도 여전히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지?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그 2차 함수가 차이 함수인데, 차이 함수는 뭘 보는 거라 그랬냐면 두 함수 사이에 무슨 점을 보는 거다, 여러분들? 교점을 보는 거라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할게. 이렇게 생겨먹은 차이 함수는 너를 는빵으로 놨을 때 그럼 는빵으로 오면 이제 우리 무슨 식을 푸는 거지? 방정식을 푸는 거지?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무슨 축과의 교점을 본다 그랬지? X축과의 교점을 본다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너란 새끼가 근으로 가질 수 있는 X값이 누구하고 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알파, 베타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차이 함수를 직접적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차이 함수를 그려보면은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베타에서 무슨 축과 만나야 되는 거니까 x축과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질문 여전히 아무튼 너무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말씀드렸어.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게 그 차이 함수 누구 x 빼기 누구 x가 된다, 여러분들? fx 빼기 gx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보시다시피 x축과의 교점이 몇 군데가 생겨난 거야, 여러분들? 2군데가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여러분들? 2개의 무슨 근을 갖는다, 여러분들? 실근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이 fx 빼기 gx라고 하는 이 fx 빼기 gx라고 하는 식을 는빵으로 놨을 때 그 주어진 녀석에 대한 무슨 식이, 여러분들? 판별식이다. 무슨 식이, 여러분들?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대답 0보다 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맞아,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여기 봐. 만약에 그런데 저 2개의 녀석이 오늘 내내 이거 해야 되겠다. 여기 봐. 여기 fx야. 근데 gx가 이번에는 스치고 지나가. 다시 gx가 뭐하고 지나가, 여러분들? 스치고 지나가. 다시 선생님 걸 뭐라 했지? 뭐한다 표현했지? 접한다 표현했어. 접하면 무슨 제곱식의 인수를 가진다 그랬지?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가진다 그랬지. 잠깐만.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가지면 무슨 근을 갖는다 그랬지? 중근을 갖는다 그랬잖아. 다시 무슨 근 여러분들? 중근. 자, 또 그래서 똑같이 여기 봐. 똑같이. 여기는 모르겠어. 알파라고 잡으면 돼. 그 차이 함수를 똑같이 다시 보자는 거야. 그럼 그 차이 함수를 보면은 그 차이 함수 fx 빼기 gx라는 새끼는 물론 여기에서 fx 빼기 gx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잖아. 어디 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인수 분해되기를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정도로 인수 분해될 수 있다 그랬어. 맞죠, 여러분? 물론 이차함계수를 모르는 거니까 일단 잡아놔줘야 돼. 어디 보니 a라고. 맞죠, 여러분들? 그지?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질문 교점 x 값이 누구밖에 없는 거니까 알파밖에 없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무슨 제곱식의 인수를 가지는 거냐면은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갖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먹을 수밖에 없어. 맞죠, 여러분? 애초에 전제가 뭐였냐면 fx가 몇 차 함수라 그랬니, 얘들아? 2차 함수라 그랬잖아. 다시 몇 차 함수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2차가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물론 2차 함계수 몰라. 그러니까 라치 이름 정도로 생각해. 맞아,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무슨 제곱식의 인수를 가진다?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가진다? 그러면 그 차이 함수는 x축과 접할 수밖에 없다.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또 어떤 표현까지 나와야 되는 거냐면 너를 는빵으로 놨을 때 이 식이 이미 무슨 제곱식인 거니까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너 자식에 대한 또 판별식 얘기가 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가지면 무슨 근을 갖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근을 가진단 말이야. 다시 무슨 근 여러분들? 그럼 중근이면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빵 나와야 된다. 다시 뭐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 빵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봐.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하고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fx하고 gx하고 다시 누구 x하고? 보시다시피 지금 만나지 않았어. 다시 뭐 하지 않았어? 자, 잠깐만. 여기 조금 힘들어하던데. 헤이. 있잖아. 지금 몇몇 학생이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왜 그러냐면 다시. 누구 x에서 누구 x 뺐니? 누구 값끼리 뺀 거니? y 값끼리 뺐지? 그럼 질문. 알파 기준 왼쪽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니? fx가 더 위에 있지, 그치? 그러면 fx에서 gx 빼면 양수 나오니, 음수 나오니? 위에서 아래로 뺐다. 위에서 아래로 뺐으면 양수 나오니, 음수 나오니? 양수 나오잖아. 다시 무슨 수 나와, 여러분들? 누가 양수야? 이럴 줄 알아? 잠깐만, 기타 좀 끄자. 존다. 토요일 아침이라고 존다. 토요일 아침이라고 존다. 여기 봐. 다시. 차이 함수 왜 이렇게 그려줘야 돼? 다시. 알파야, x값. 다시 이거 무슨 점? 대다. 교점. 맞아? 돼? 그럼 뭐 한 상황이 이 두 점에서는? 만난 상황이야. 다시 뭐 했다고? 만나면 빨리 무슨 함수 보자 그랬지? 차이 함수. 잡아 뺀 함수야. 맞죠, 여러분들? 질문. 알파 넣어봐. 그럼 누구 알파? 대답. 넣어봐. 빨리 얻는. 해봐. 누구 알파? f 알파. 넣어봐. 누구 알파? g 알파. f 알파 누구 값? y값. g알파도 누구 값? y값. 그러면 알파 넣었을 때 y값이 f알파가 됐건 g알파가 됐건 어떻지? 같지? 그지? 그러면 이 차이 함수한테 알파 때려 넣었을 때 너희 둘이 어차피 f알파 g알파 같은 거니까 계산값 얼마 나오지? 빵 나오지? 누가 빵? 그렇지, y가 빵. 맞죠, 여러분들? 언제? x가 얼마일 때? 알파일 때. 그럼 알파 콤마 빵 지나가는 거잖아. 맞지? 돼? 네. 근데 왜 뚫었어? 다시 서로 뚫어 아니면 접해? 뚫어. 그럼 기본적으로 뚫으면 몇 차 인수 가진다 그랬어? 1차 인수. 왜? 다시 하자고. 여기 봐. 겨울방학 내내 이거밖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안 되면 다시 얘기해. 고동수학 안 된다니까. 지금 곱셈공식하고 있지, 담임쌤하고. 사소한 부분이야. 거기가 어려워? 아유, 그렇지 봐. 외우면 되는데요. 다시 뭐 하면 된다? 외우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방식 파트 그냥 공식 외워갖고 때려 박으면 돼. 근데 여기 지금 옆에 번에도 있어. 1학기 때까지 1등급 나오다 여러분들 1년 위에 선배들인데 1학기 때까지 1등급 나오다가 2학기 때부터 등급 폭락해갖고 온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좀 있어. 우리 학원에 그런 선배들 꽤 돼. 왜 폭락하는지 알아? 여기서부터야. 안 되는 거야. 여기를 먼저 잡으라고 좀 부탁할게. 여기 잘 잡으면 되게 많은 게 수월해져. 그럼 이게 다야. 여기 지금 이거 안 그렸는데 이게 다야. 내가 얘기해볼게. 두 점에서 만나? 차이함수 구해? 인수분해 이렇게 돼. 차이함수 이렇게 그려줘. 교점 두 개네? 서로들은 몇 개의 실근을 가져? 두 개의 실근 가져? 오케이. 한 변씩 0보다 커야 이게 다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질문. 알파 왼쪽 봐. 다시 한다. 알파 오른쪽 봐. 다시 대답해줘. 빨리. 화내는 거 아니잖아.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이렇게 봐. 알파 왼쪽 봐. X축 위에서 그려졌어? 아래에서 그려졌어?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야지. X축 위에서 그려졌어? 아래에서 그려졌어? 위에서 그려졌지. 그 지금 질문. X축 위에 있다는 건 누가? 우리 Y가 무슨 수? 양수란 얘기지? 그럼 그건 왜? 알파 왼쪽 봐. 됐어? 우리의 차이 함수는 누구에서 누구 뺀 거야? F에서 G 뺀 거야? 그럼 알파 왼쪽 봐. 그럼 왼쪽 쳐다보면 누가 더 위에 있냐고 여러분들. fx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fx 다시 누구 값? y 값, gx도 누구 값? 그럼 누구 값끼리 뺀 거니까 y 값끼리 뺀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y 값끼리 뺐다는 얘기는 자 위에서 r을 빼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 맞지? 그럼 위에서 r을 뺀다는 얘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값이 양수 나온다는 거야. 누가? 그렇죠. y가 그렇지. 준서 좋아. 그렇지. 다시 누가? y가 양수라는 거야. 그럼 y가 양수니까 당연히 x축 위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 사이로 들어와봐. 자 이제 fx에서 gx 뺄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fx가 2차 함수였고 gx가 1차 함수였어. fx에서 gx 빼버리면 어디서 어디를 뺀 거야 이제? 아래에서 위로 뺀 거야. 그럼 아래에서 위로 뺐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면 부호가 무슨 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누가? 그래 y가 그래. 그러니까 y가 음수 구간에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치?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 제가. 그리고 여러분 주구장창 이것만 물어보네.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y의 부호 변화가 발생하면은 교점 기준으로 해서 맞니 여러분들? 0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뚫어버린다고. 다시 뭐 해버린다고 여러분들? 뚫어버린다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애초에 대상이 되는 두 개의 함수가 서로 뚫어버리면 다시 뭐 해버리면? 차이 함수도 뚫으면 몇 차이 인수를 가진다 그랬지? 1차이 인수 가진다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뚫은 거야. 여기도 뚫었으니까 1차이 인수 너도 뚫겠지. 그럼 x축과의 교점 몇 개 생겨나는 거지? 2개 생겨나는 거지. 맞죠 여러분?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당연히 누구하고 누가 되는 거니까 지금?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무슨 분해 되기를? 인수 분해 되기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너 왜 갑자기 다른 애가 돼갖고 나타났냐? 오늘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거야? 너무 피곤해? 토요일 아침이라 힘들어? 알았어. 토요일 아침 힘든 거 알겠어. 야, 우리 학원에 전통이 있어. 신입생이 들어오면 음료수를 먹던가. 어때? 쉬는 시간에. 미석 어때? 야 이거 민규야 쉬는 시간에 음료수 어때? 자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 차이 함수 그려낸 애들 거의 없어. 진짜로. 여러분 이 얘기 해드릴게. 여러분들은 5등급제이지만 여러분들 수능은 9등급제로 봐야 돼. 몇 등급제로?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알려줄게. 작년에 수능 수학 5등급 카트라인이 몇 점이냐면 33점이야. 그러니까 공부 진짜 너무하네.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5등급이면은 상위 60%까지거든. 100%까지다? 잠깐만 들어봐. 5등급은 언제 써먹는 등급인 거냐면은 강원대학교 수시 정도 쓸 때 써먹고 강원대학교 수시가 3합 14 정도 얘기하고 이것도 드러나. 몇 합 14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수능 4과목 보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맞죠 여러분들? 여기 중에 국어, 한국사 빼고 한국사 말할 게 아니야.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또는 사탐 중에 3과목 골라서 다시 몇 과목 골라서? 3과목 골라서
그 세 과목에 여러분들이 받은 등급합이 14등급만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4등급 받아도 강원대 수시체제로 되는 거야. 그럼 너무 안 해. 5등급 33점 이건 찍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상위 60%, 그 밑에 몇 프로 남아있니 얘들아? 40%. 거의 절반이야. 얘네들은 33%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선배 때들보다 비해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볼게. 그러니까 다시 해. 여기 봐. 여기 봐. 무턱대고 가지 말자. 다시 해. 이거 벌써 몇 번째 하는 얘기인데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당해달라. 차이 함수를 무슨 함수를? 그려낼 수 있어야 간단해. 서로 뚫었네. 맞죠 여러분들? 그럼 너도 뚫겠네. 일단 2차 함수 기준으로. 나 몇 차 함수 기준으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났을 때. 그럼 그 차이 함수 쳐다봤더니 x축과 교점 2개네. x축과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너를 는빵으로 놨을 때 서로랑 몇 개의 실근을 가지네? 2개의 실근을 가지네. 말씀드렸죠. 사소한 차이라고. 그럼 어디서 안 되는 거야? 이 판별식 공식을 지금 안 해보는 거야. 판별식 공식을. 그 사소한 차이를 좀 넘어가 보라고. 그럼 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뭘 고민해? 다시 얘기해. 근해 공식 시작. 몇 A분의? 아직 안 해봤어. 2A분의 시작.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골라 빨리 왔나? B 제곱 마이너스 몇 A씩 4A씩.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근이 2개 있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은. 돼? 그런데 너희 둘이 무슨 근의 자격을 얻으려면 실근의 자격을 얻으려면 이 루트 1애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가 무슨 수면 여러분들? 양수면. 아니 무슨 수면 여러분들? 양수면 실근이다. 그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이해됐어 안 됐어? 괜히 좀 선생님 분명히 얘기할게. 원장쌤 분명히 얘기할게. 절대 안도 안 해. 조만간 지난번에 봤던 반배치고사 제 시험 볼 거야. 나 지난주 거의 다 풀어드렸어. 공부해갖고 와야 돼. 알겠지? 똑같은 시험대로 제 시험 볼 거니까 공부해와. 지난주 강의 영상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이 서로 다른 2개?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겠지? 이런 게 매칭이 항상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수치구조 나갔잖아. 나 지금 뭐 했다고 여러분들? 그럼 접했잖아. 나 지금 뭐 했다고 여러분들? 접했으면 다시 얘기해봐. 무슨 제곱식의 인수를 가진다?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가지면 그 지점에서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인수라고? 질문? fx 몇 차 함수라고 했어 아까? 2차 함수. gx 몇 차? 2차에서 1차 빼봤자 여전히 몇 차지? 2차란 말이야. 이미 완전 제곱식의 인수인 거니까 이미 완성된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가지면 중근을 갖는다? 그래프도 무슨 축에? 대답? x축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접했으면 나도 접하는 거야. 왜 접한다 그랬지? 말씀드렸잖아. 알파일 땐 F알파, G알파 똑같은 거니까 빼면 빵이야. 맞죠 여러분들? 누가? 그렇죠. 고마워. Y가 빵이야. Y가 빵이라는 얘기는 X축 위의 점이라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알파보다 작던지 알파보다 크던지 간에 항상 fx가 위에 있어. 맞냐 여러분들? 그럼 fx 빼기 gx 값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빼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부호가 무슨 수가 될까? 양수가 됐겠지. 그러니까 알파 좌우측에서 fx 빼기 gx의 뺀 결과는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누가? y값이 말이야. 내가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자,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접했으면 교점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인 거니까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이려면 얘가 의미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뒤에 빵으로 날아갔다는 거야. 그럼 뒤에 빵으로 날아갔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즉 무슨 식이 판별식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다라고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못해서 계속 허부덕 대고 앉아있는 거야. 이걸 못해서. 얼마 안 돼. 영어도 하나 100개 외우는 것보다 시간 한참 적게 걸려. 그런데 이 차이 함수를 못 그리잖아. 그럼 어디를 못 받아들이냐면 얘를 못 받아들여. 교점 없어? 무슨 점 없어?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차이 함수 볼 거야. 그럼 질문. 얘 어떻게 그려질까? 간단하게 생각해봐.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빼는 거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는 거야. fx에서
gx를 뺐지, 그치? 그러면 fx에서 gx를 뺐다고? 근데 잘 봐, 잘 봐. 이게 우리가 지금 몇 분 따라오시니까 몇 분 굉장히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 이게 이상한가 이상한가 달라. 약간 다르게 있어. 그럼 되는지 한번 해봐. 빼봤자 여전히 몇 차식이지? 2차식이야. 빼봤자 여전히 몇 차식이지? 2차식. 그런데 질문. 넌 당연히 무슨 축과의 교점은 없을까? 없어. 왜? 너하고 너 사이 교점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질문. fx에서 gx 뺐잖아. 그치? 그럼 질문. 요 차이 함수는 x축 위쪽에서 그려질까 아래쪽에서 그려질까? 고마워. 맨 처음 대답하네. 위에서 그려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런 거냐면 위에서 아래 항상 fx가 어디 있는 거니까 위에 있잖아. 그럼 위에서 아래로 뺀 값이 다 양수야. 맞죠 여러분? 그럼 질문. 이번엔 gx에서 fx 뺐대.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 여전히 2차식이라고 그랬어. 맞니 여러분들? 그럼 질문. gx에서 fx를 뺀 거니까 x축이 위쪽에서 그려질까 아래쪽에서 그려질까? 고마워. 아래쪽이야. 무조건 아래쪽이야. 그럼 질문. 여전히 몇 차식이었는데? 오른쪽 끝에가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치? 2차 함계수 양수, 음수. 양수. 오른쪽 끝에가 내려가고 있지, 그치? 2차 함계수 양수, 음수. 아무튼지 간에. 그래, 이것만 되면은 할 게 어마무지하게 많아. 그럼 질문. 자, 지금 질문. 무슨 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무슨 근이 없는 거지? 실근이 없다야. 나중에 이걸 허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럼 또 실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너 무슨 분해 안 돼 얘들아? 인수분해 안 돼. 아무튼지간에 또 판별식액이 등장하면 되는 거야. 자, 판별식 D가 이 차이 함수에 대한 판별식이다 얘들 알겠죠 여러분들? 판별식 D가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왜? 여기만 다시 써. 근해 공식 시작. 몇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몇 A씨 여러분들? 4A씨. 그럼 실근이 없으려면 이 루트 안에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아니 무슨 수 여러분들? 그럼 판별식이 보다 작다는 얘기야. 자 들어봐. 이 참수 가기 끝났어. 이제 다 이제 끝. 직선만 조금 하면 돼. 무슨 선만? 직선 기울기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 끝. 이거 끝. 이거 하라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시. 얘는 선생님이 지금 수식으로 표현을 안 했단 말이야. 무수식으로 표현 안 했다 여러분들? 왜? 무슨 분해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교점이 없는 거니까. 이해됐으면 안 됐어. 됐어? 또 써. 아유, 재밌었는데. 자,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봐봐. 조금만 더 하고 편의점 한번 가서 음료수 하나 먹자. 그럼 다시 얘들아, 들어봐봐. 제발 친구들처럼 되지 말고 좀 들어봐봐. 자, 10번 갈 거야. 다시 몇 번 갈 거다? 10번 갈 거야. 10번 갈 거야. 10번 갈 건데, 여기 봐. 또 듣고만 버티시면 안 돼. 10번 갈 거야. 자, 10번 뭐라고 돼 있음? 접어지 말고 문제 읽어야지. 제가 숙제된 건 아니니까. 자, 읽어보세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 y는 몇 x 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2x 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몇 x 더하기 여러분들 3x 더하기 k가 뭐 할 때 여러분들? 접한대. 자, 선생 쳐다봐. 뭐 한대? 걔가 읽을 필요도 없어. 뭘 고민해? 접했어? 차이 함수 봐. 빼. 2x 제곱에서 아래 거 뺄 거야. 됐지? 그럼 너희들이 접했으니까 너를 이 차이 함수를 는빵으로 놨을 때 너는 무슨 제곱식의 인수를 가져야 돼? 완전 제곱식의. 그럼 판별식 D는 얼마 나와야 돼? 빵 나와야 돼.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결정되겠지. 여기 봐. 물론 조금 더 센스 있는 사람은 이게 어차피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판별식 일단 가운데 거 제곱 9 마이너스 4배에다가 누구들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k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k인 거니까 플러스 2k로 바꾸면 될 거 같아. 이게 꽝이야. 알아들었음?
됐어? 그럼 빨리 해. 몇 K야 여러분들? 8K야? 9 넘어가? 마이너스 9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뭐가 나오면 마이너스 몇 분의 9가 나왔다 여러분들? 8분의 9가 나왔대. 그러면 여기 봐, 여기 봐. 이 참수가 생겨먹기를 시작 2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k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의 9 때려넣으면은 플러스 8분의 9가 된 거다. 맞죠 여러분들? 그지? 자 그런데 문제를 곱게 안 끝내네. 끝까지 읽어볼까? 자 시작. 상수 k의 값과 다시 무슨 k 값과? 상수 k는 이미 구해서 마이너스 몇 분의 9죠 여러분들? 8분의 9. 근데 그때에 무슨 점의 좌표를 구하래. 잠깐 이게 뭔 말이야? 헤이 잠깐만 저 쳐다봐. 이 참수 2x제곱이 이렇게 있었겠지. 그리고 저기 있는 3x 더하기 k가 긁고 들어왔을 텐데 접했대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 접점의 x값이 뭐임? 하고 물어보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질문. 이 접점의 x값이라고 하는 건 뭐야? 너를 는빵으로 놨을 때 네가 가지는 중근이겠지. 맞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소환해. 여기서 중근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잠깐만. 근데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이 있냐? 난 이런 거 귀찮아. 분수 나오잖아. 다시 무슨 수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 되자 분수 나오면 통분하든가 빨리 부모도 없애버려 그냥. 부모도 없애버려. 자 이런 얘기 내줄게. 조만간 이런 식으로 막 다룰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다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걸 건분수라고 한다? 무슨 분수라고 한다고? 얘들아 들어와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3분의 4분의 5분의 7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알겠어. 알겠는데 그건 이제 중딩들이라 하는 거고. 난 이 새끼들이 정말 싫어. 분모들이잖아. 나 지금 뭐들이라고? 선생님 이게 어떻게 분모예요? 아니 분자의 분모. 이 새끼들 없애. 그럼 분모 분자 전체에다가 이 새끼도 없애고 이 새끼도 없애려면 x에 x-를 갖다 곱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좀 나중 얘기니까.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여기 봐. 여기 봐. 난 귀찮아. 작업은 8배 할 거야. 다시 몇 배 할 거야? 8배 할 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고는 믿음도 있으셔야 돼. 그치? 8배 하세요. 시작. 몇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4x에다가 플러스 9는 빵이야. 맞니 여러분들? 자 잠깐만 들어와봐. 여기 봐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민규야 잠깐만. 잠깐 민규 잠깐. 여기다가는 8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등호 써놓은 다음에 16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질문 같아? 아니야.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돼. 그럼 여기가 8i가 돼버려. 다시 몇 i가 돼버린다고? 조심하라고. 서술형 쓸 때 이런 사소한 과학 때문에 감점당해갖고 생각해봐. 82점이 1등급 카트를 했는데 저것 때문에 2점 깎여갖고 80점 됐어. 얄짤데기 없이 2등급 문 열어버리는 거야. 얄짤데기 없이. 조심하시라고.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 해 여기 봐. 네가 무슨 제곱식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완전 제곱식. 자 16x 제곱인 거니까 시작. 오케이 몇 x? 4x 빼기니까 빼기겠죠. 9인 거니까 얼마? 그럼 빨리 확인해봐. 16x 제곱 마이너스 12x에 2에 마이너스 24x 맞죠 여러분들? 끝났네. 그럼 그때 그 접점 x 값이 몇 분의 3이다 여러분들? 4분의 3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접점에 뭘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좌표 구하. 그러니까 이거 봐. 고등수학이 왜 짜증이 나냐면 뭔가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의 좀 끈질긴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질문 여기 봐. 다시 요 새끼가 2x제곱이었고 이렇게 쳐 기어 들어왔거든. 맞지? 네가 몇 x? 3x k값 구해냈다 얘들아. 마이너스 몇 분의 9라고 여러분들? 8분의 9라고 말이지.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임?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점은 항상 뭘 가진다? 점은 항상 그렇죠. 좌표를 가진다. 점은 항상 뭘 가진다 여러분들? 좌표. 그럼 그 점의 x값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쪽에 몇 분의 3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4분의 3이야. 그럼 y값 구해야 돼. 누구 값 여러분들? 근데 이 점은 너 위에도 있고 너 위에도 있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여기 때려넣어도 되고 여기 때려넣어도 될 것 같아. 선생님 보기엔 여기다 편할 것 같아. 왜? x를 제곱하래. 시작 몇 분의 9? 16분의 9에 2배 한 거니까 시작 몇 분의 9 여러분들? 8분의 9.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구해야 되는 그 접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굴러가는 얘기 봐봐. 차이함수 구해라, 판별식 써먹어라, 맞죠, 여러분들? 그지? 아, 돼, 안 돼, 여러분? 돼? 다 똑같은 얘기라고. 찍으시고, 편의점 가자. 꼼꼼하게들 질문합시다. 딱 오늘까지 우리 그냥 고등수업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할까? 다음 주부터 이제 선생님들 여러분들 정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과제 검사라던가 하여튼 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할짝할짝 하지 말고 선생님 믿고 같이 좀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숙제가 93번까지였던가? 맞나? 93번까지? 그럼 한 번 더 천천히 질문 없으면 그냥 질문 안 해도 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 13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4페이지? 14페이지 없습니까? 15페이지? 오케이. 16페이지? 좋아요. 17? 1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몇 번? 81번이 81번 1번 81번 갑니다. 이거 또 선생님 예상이 맞다면 중학교 3학년 때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했을 법한 문제거든요. 선생님 머리가 나빠서 눌렀나 안 눌렀나 이거.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쟤를 이용해서 이걸 찾아야 돼. 이것도 한번 볼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들. 머리는 나빠. 현재까지 수준은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좋은 풀이, 효과적인 풀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수학 점수를 너무 올리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풀면 안 되겠지만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 풀면 돼.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무슨 공식?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데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x는 혹시 짝수분해 공식을 배웠니? 네. 중학교 때 배워? 아니면 그냥 일반 근해 공식만 배우나? 원래는? 그럼 그냥 일반 근해 공식 할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응? 무슨 소리가 났는데? 아닌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그래서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2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걸쳐져 있는 인수 2를 다 제거하면 정답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두 개가 있는데 2 플러스 루트 5도 정답일 수 있고 2 마이너스 루트 5도 정답일 수 있다. 자, 지금 선생님 하는 건 뭐야? 정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간절한 학생. 그럼 뭐 하면 돼? 어쨌든 x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들어간 것보다 플러스 들어간 게 편하거든? 그럼 여기 눈에 보이는 x 자리에다가
이거 2 플러스 루트 5 넣어서 요거 하나만 해볼까? 계산하는 거 쉽죠? 계산하는 것도 간다? 다음번에 제시험 봐야 되는 학생들도 또 이제 외워야겠지. 이거 완전 세제곱식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거에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루트 5의 세제곱이가 루트 5 3개 있으면 5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한 번 더 분배해주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거 계산 가능하다. 나머지도 계산하면 되지. 이것도 다 계산하면 되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유료하는 방법 알고 있죠. 합차 공식 이용해서 분모를 유료해가지고 문제 바꿔주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면 된다. 물론 절대 좋은 풀이는 아니지만 나는 어떤 식으로든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렇게라도 정답을 찾아야 된다고 봐.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아니죠. 분명히 중학교 때 어느 한순간에는 경험을 해봤을 법한 게 이거 특징이 있어. 짝꿍이 있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가.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이 짝꿍. 그 다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거 둘 다 2로 묶을 수 있지? 2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그 다음 3x와 마이너스 x분의 3을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4만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걸 테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그래서 외워야 된다. 이건 우리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외워서 푸는 게 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얘네들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여기다 적을게. 아까 시험에도 있었을 텐데 얘 누구냐면 x-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을 전개하잖아. 이런 모양 나와. 대신 얘를 전개하면 추가로 나오는 모양이 있는데 그 추가로 나오는 모양을 빼주면 돼. 맞아? 한 번만 여기만 적을게.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다 외웠을 테니까 생각할 거야. 이거 x-x분의 1의 세제곱 전개하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곱한 거 3배의 x-x분 이렇게 나오거든. 얘를 전개한 게 이거야.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건 이 전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야 돼. 이걸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얘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 얘들아? 또 이건 중3 때도 했던 거니까 간다. 2로 묶은 건 그냥 묶어주고 이 안쪽 바꿀게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은 누구냐? x-x분의 1을 전체 제곱을 해. 그러면 x의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도 나와. 대신 이거 전개하면 상수 누가 더 나오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 전개했을 때 나오는 상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2가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를 얘만 남기고 싶으면 그 마이너스 2를 제거한다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로.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다? 아,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찌됐든 x-x분의 1의 값이 누군지만 알면 되겠구나. 요거 하나의 모양만 알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x-x분의 1만 찾으면 돼. 맞습니까? 여기서 혹시 궁금한 사람, 선생님 여기는 왜 x 플러스 x분의 1도 가능한데 x-x분의 1을 했어요? 왜? 지금 나머지 조건들을 보니까 필요한 게 x-x분의 1이거든. 물론 이거 x 플러스 x분의 1로도 변형 가능. 여기 좀 봐봐. 잠깐 해다 지울게. 이렇게 계산해도 돼. 똑같은 모양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주된 메인 메뉴가 x-x분의 1인 것 같아서 얘도 x-x분의 1로 도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럼 x-x분의 1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찾는 방법은 이렇게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x-x분의 1 찾는 방법은 아마 기억날걸? 양변을 x로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누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고 나눴어. 그럼 나눈 결과에 의해서 x분의 x제곱은 x x분의 마이너스 4x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4 x분의 마이너스 1은 약분될 거 없으니까 그냥 적어주고 말했지 아까? 지난번에 모든 유리수의 분자의 크기가 0일 때는 그 유리수의 크기가 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x-x분의 1의 결과가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 얘들아?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정답을 내가 간절히 맞추고자 한다면, 그런데 이런 방법을 몰랐었다면 그렇게 무식하게라도 풀었어야 된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선배들한테도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은 몰라. 근데 아까 그러던 막 근해 공식으로 x 구하는 거, 대입해서 전개하는 건 알아. 그럼 그렇게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맞춰야 된다는 게 고등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바람직한 자세라는 뜻인 거고, 더 훌륭한 학생이 되려면 이 풀이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4인 걸 찾았으니까 4의 세제곱 64에다가 4 곱하기 3 12에다가 4의 제곱 16에다가 2 더하면 18 18에다가 2 곱하면 36 이건 4에다가 3 곱할 거니까 12 그래서 얘랑 그리고 아까 남겨놨던 4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더해주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맞나 얘들아? 네. 오케이. 나이도 이해됐니? 오케이 좋아.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요새 뭐 쇼츠라든가 릴스 뭐 잘 보지? 그런 데서도 막 뭐 대치동이나 이런 유명한 학원 강사들 워낙 자기 홍보들 잘하는 시대다 보니까 거기 영상에도 나오지만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지금 몇 학생한테 물어봤어. 이해되냐고. 이해된대.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는 못 풀어. 이해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관련이 없죠. 이해한 것들을 연습을 해야 자기 문제를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나 이거 이제 이해했으니까 됐지 하는 생각 버릴 수 있도록 하자. 계속 연습해야 돼.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눈으로만 이해해서는 고등학교 시험 절대 잘 볼 수 없어.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거야. 실제가 그렇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들 내신 성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학교에서 수학 점수 아무리 못해도 다들 80점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몇몇 학생들을 빼놓고는 거의 100점에 육박한 학생들도 많았을까? 심지어 내신이 막 180이 넘겠죠? 아닌가? 수원이 내신 몇 점이니? 저 188. 누가 들으면 엄청 수준이 높은 거지. 진짜 188이면 되게 높은 거거든. 누가 물어보면 또 대답 못 하려나? 아무튼 현재 여러분들 내신이 높아. 근데 이 내신 가지고 내신만 믿고 고등학교 지금 거의 대부분이 도농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나? 여러분 위에 형 있는 사람들은 알 거야.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 있는 사람들은 첫 시험에서 깨질 확률이 거의 70~80% 이상.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수학 점수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이해는 했거든. 근데 문제를 못 풀어.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한두 번 더 수업한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릴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릴 거고.
고등학교 시험 점수 엄청 안 나올 수 있다고 미리미리 희망을 조금 꺾어놔야 돼. 부모님도 충격받으시거든. 제일 충격받는 건 여러분들이겠지만 중학교 점수랑 항상 비교를 한단 말이야. 특히 첫 번째 시험은. 물론 그렇게 충격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 말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연습해야 된다.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세요. 선생님 보기에 그게 부족하다면 선생님이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도 해줄 테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몰라 선생님이.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선생님. 자 계속할게요. 1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7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없니 얘들아? 꼭 질문하고 넘어가야 돼. 모르는 문제 있으면 안 된다. 18페이지 질문. 85번 가볼게. 어떤 특징이 있는 문제인지. 85번도 좋은 문제야.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 단에서 필요한 암기도 필요해. 시작합니다. 이것도 아까 문제 있었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겠는데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나? 할게. 일단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뭐야?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나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다 2배 처리. 그런데 난데없이 문제가 묻고 있는 식을 2배 하면 정답이 크기가 바뀌는 거니까 2배 처리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지. 시계 모양이 살짝 달라졌지만 같은 시계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지. 어떻게 정리가 됐었느냐? 말로 합니다. a제곱 2개 중에 하나와 마이너스 2ab와 b제곱 2개 중에 하나를 a제곱 하나, 2ab, b제곱 하나 짝 지어주면 그게 바로 완전 제곱식 m와 b의 제곱이. b제곱 2개 중에 하나만 썼지. 하나 남아있어. 그거랑 2bc랑 c제곱 하나 떼어서 정리하면 b와 c의 제곱이. 그리고 c제곱 하나 남아있죠? 아까 a제곱도 하나만 썼으니까 하나 남아있지? 거기다 중간에 2c 껴넣으면 c-a의 제곱이. 아까 시험제 이 문제 바로 옆에다가 적었어야 되는 답은 이거였어. 외워야 돼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 그럼 뭔가 문제가 해결된 조짐이 보이네. 아 끝난 것 같아. a-b가 7이라면 7의 제곱 49에다가 b마씨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의 제곱 9에다가. 근데 하나 막혔네. 젠장 이 문제가 지금 c-a를 가르쳐주질 않았어.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수학 짬밥이라고 하지? 응용을 하는 거야. c-a를 어떻게 찾을지를 찾는 방법은 이 2개를 연립해서. 요게 아이디어. 요건 암기. 문제의 최종 정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걸 통해서 c-a를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 아이디어는 연립방정식. 좌변끼리 뭐만 해주면 되지? 좌변끼리 뭐 해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빼는 것보다는 더해줘야 될 것 같은데 b가 사라져야 되니까 마비랑 필비 사라지려면 더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좌변끼리 더하면 뭐 남아? a 마이너스 c 우변끼리 더하면 그래서 a-가 4니까 c-a는 뭐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4였던 거지.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뭔가 좀 더 잔머리를 잘 그리는 친구들은 A-C가 4면 어차피 이거 부호 바뀐 거고, 근데 부호가 바뀌거나 말거나 결국엔 제곱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 제곱을 원하고 있는 거면 4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4를 제곱하든 결과는 같을 거라는 걸 아마 이미 짐작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4든 마이너스 4든 제곱한 결과가 같을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16으로 놓고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6과 9와 49 더하고의 절반을 정답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 됐니? 됐어? 예서 되니? 응. 외워야 돼. 나중에 이 문제 나오면 또 못 풀어. 한 번 더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봐서 이해를 한 내용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 가서 계속 봐야지. 그래야지만 풀 수 있게 돼. 오케이. 18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80. 오케이. 88번도 갑니다. 88번. 이것도 좋은 풀이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 문제 풀어서 정답 맞춰내면 1억을 준다고 하면 아마 이 문제 다 풀걸? 다 할 거야. 107 곱하기 100거 할 겁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 분자 108의 세제곱? 아, 이게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누가 1억을 준다는데 왜 못해? 이거에서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108 한 번만 더 곱하면 숫자는 꽤 크겠지만 그런데 천천히 할 만큼 야분하다 보면 정답 나오겠지. 물론 그 부위는 아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핵심은 이거야. 이것도 외우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치환을 이용해서 먼저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숫자 계산하는 거야. 그럼 치환을 누가 하느냐? 팁 줄게. 팁. 차수가 높은 수를 치환해 주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100%로 말을 못하겠어. 어떤 좀 변형이 심한 문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문제는 차수가 높게 표현되는 숫자를 치환해 주는 게 유리해.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를 치환할 거냐? 108이라고 하는 숫자가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얘를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잠깐 A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108을 잠깐만 A로 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108을 A로 두게 되면 107 뭐로 적어야 돼? 108을 A로 둘 거야. 그럼 107은 A 마이너스 1 곱하기 109는 뭐라고 둘까? A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그럼 분자는 뭐라 적어야 돼? A의 세제곱 적어주면 되겠지. 분모 무슨 공식으로 정의하면 편하더라? 합차 공식. 그럼 분모 암산 가능해? 합차 공식으로 정의하고 최종 계산은 분모 뭐만 남게 되니? A제곱만 남게 돼요. 맞아. 이게 A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옆에 더하기 1 있으니까 A제곱만 남겠지. 그리고 분자는 여전히 A 세제곱 남아있을 거고 분자에 A 3개, 분모에 A 2개 곱해져 있어. 약분시키면 되겠네. A 몇 개 약분 가능해? A 몇 개씩 약분 가능하지? 2개씩 약분 가능해. 그럼 뭐만 남나? A만 남겠죠. 신기하지? 이렇게 무식하게 막 숫자 계산해도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를 잠깐 치환을 해보니까 결국 이 계산한 결과는 정답이 A가 되더라는 거. 근데 A가 누구였어? A가 누구였니?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08이 된다. 뭔가 숫자 계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정답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저런 유형의 문제는 제일 차수가 높은 녀석을 문자로 전환해서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저런 풀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 이게 어때? 됐어? 오케이. 모르는 거 다 질문하라고 했어. 진도 오늘 못 나와도 좋으니까. 계속 갑시다. 18페이지 질문 더. 18페이지 더 묻고 싶은 데 있는 사람. 이거 질문 안 나왔지만 이것도 할게. 아마 이것도 모르는 질문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선생님이랑 공부 못한다. 이것도 혹시 정답 맞춘 사람이 진짜 이렇게 계산한 친구들 있을 수도 있을걸?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렇게 정답 찾아놓고도 생각은 했겠지. 아,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닐 건데 하는 느낌? 그지? 이것도 치환을 통한 문제야. 누구를 치환할 거냐? 얘는 방금보다 좀 문제가 어려워. 변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만 101이 만 101. 그래서 뭔가 여기서도 핵심이 되는 숫자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지. 100이란 숫자가 핵심이야. 100 가지고 만들면 좀 편해. 왜? 만이 누군데? 100을 제곱한 거야. 99는 누군데? 100에서 1 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자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직접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선택을 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당연히 이걸 직접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졌다면 문자로 전환해줘야 된다는 거. 그럼 누구를 문자로 할 거냐? 어떤 숫자를? 99를 할 거냐? 아니면 만 101이라는 숫자를 문자로 할 거냐? 이거 둘 다 문자로 해봤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분리를 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또 잠시 100이라는 숫자를 이번엔 K라고 넣어볼까? 문자는 항상 우리 마음대로. 이번엔 K라고 넣어볼게.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99가 누구예요 그러면? K-1. 만은 누구야? K제곱 그리고 K1. 그렇지? 이거 여러분들 이거 고정식에 있게 없게? 있어. 맞아. 정답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긴 거야. 앞에 거에 세제곱 빼기 뒤에 거에 세제곱. 외워줘야 돼.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멍청해서 외우는 게 아니야. 멍청하지 않은 학생이 되려고 외우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럼 K가 누구였는데? 100의 세제곱 얼마지? 100의 세제곱은 1에다가 0 몇 개 붙여야 돼? 6개. 그거 얼만데? 100만이죠? 100만에서 1만 빼면 되는 거니까 99만 9,999가 정답이라고 봐주면 되겠다. 그럼 진짜 질문 없으면 넘겨볼까? 19페이지 질문. 19페이지 92번, 93번까지 하면 되겠는데, 그치? 질문 있는 사람? 몇 번? 92번. 그럼 우리 요거 두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 뭐 시간이 얼마 길진 않지만 질문 요거까지만 받고 끝날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자, 여기서도 이번 단에서 필요한 곱셈 공식 암기 내용과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내용들을 적용하는 것까지 뭐뭐가 필요한지 가보자.
중학교 때 공부 연습이 잘 되는지 볼까? 저런 문제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게? 전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놔야 되는 게 뭘까? 변수. 그렇지. 변수자가 아니지. 건널비도 표현하고 싶고 모서리도 표현하고 싶으면 직육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로, 세로, 높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못해서 시작도 못한 친구들 많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표현이 끝나면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 정보 두 가지 식으로 표현 가능하지. 건널비, 직육면체 비변 몇 개 있어? 직육면체 비변 몇 개인데? 6개. 6개의 넓이를 다 더한 게 건널비인가? 그럼 하나씩 끊어서 가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정면 넓이 얼마야? X, Z, ZX 두 개. 앞면, 뒷면 맞나? 우측면 넓이 얼마입니까? YZ 좌측면도 해서 두 개. 바닥 넓이 얼마니? XY 위쪽과 합쳐서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 건널비는 XY 두 개, YG 두 개, GX 두 개. 이게 건널비 말하는 거 맞아? 이게 건널비니? 이게 얼마라고? 이게 10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직육면체 모서리 몇 개 있지? 12개 있죠. 가로 몇 개? 가로 세로 높이 몇 개씩? 4개씩. 가로 하나, 둘, 셋, 넷. 세로도 하나, 높이지? 넷. 그 다음 세로도 네. 그래서 총 몇 개의 모서리? 12개의 모서리. 그 12개의 모서리 계산하는 방법은 XYZ를 더한 걸 몇 배 해주면 된다? 4배 해주면 된다. 이게 4배 된 게 모서리 합이야. 그걸 16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뭐게? 중3 내용이야? 중3 내용이 아닌가? 중2 내용인가? 아무튼 중학교 내용이야. 계속 중학교 내용. 마지막. 직육면체의 대각선은 이걸 대각선이라고 부르지. 이걸 대각선이라고 불러.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뭐였죠?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 루트 외우고 있어야 돼. 가로, 세로, 높이, 제곱한 거 더한 거의 제곱근. 유도해볼게. 얘들아, 대각선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거든. 이때 이 길이 선생님 우리 얼마로 잡았어? Z로 잡았어. 그런데 얘들아, 이 길이는 바닥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맞니? 요것도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잘 봐. 여기가 지금 직각이야. 근데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그럼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 X하고 Y면 이 길이는 루트 누구랑?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한 게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평면에다가 입체도형 표현에서 애매한데 지금 나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여기 X고 여기 Y면 이거 뭐냐? 피타 정리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뒷변이 대각선이라면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거 제곱한 Z제곱과 이거를 제곱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 씌워주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었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 이제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건 고등학교 내용. 고등학교 내용. 아, 내 머릿속에 지금 이거랑 요렇게 생긴 모양이 같이 공존하는 식이 하나 있었어. 맞아? 그걸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적는 건 고등부 내용.
이게 필요한 거죠. 알고 있는 거랑 구해야 되는 게 같이 한 시계에 공존하고 있는가. 그래서 확실하게 외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적어볼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야? 4, 이거 양변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4지 이거 4야. 그럼 좌우는 얼마? 4의 제곱이니까 16인가? 맞니?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일단 남겨두자. 요거 얼마라고 했어? 10. 요거 10이라면서. 따라서 x제, y제, g제를 더한 결과는 얼마다? 6이다. 그럼 정답은 얼마다? 루트 6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저기에다 루트를 씌운 게 대각선 길이였으니까. 왼쪽이 중등부, 오른쪽이 고등부. 근데 수학 문제는 중고등부 구별하지 않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여러 문제, 고등학교 3학년 문제조차도 마찬가지. 고3 문제에서 중학교 내용 안 나올까? 그러지 않습니다. 배웠던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수학 문제야.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사람 미치게 하는 과목인 거죠. 어느 한 단어 구멍 생기잖아? 그럼 계속 밀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힘든 과목이 수학이야.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그래서 나 중학교 때 수학 공부 더럽게 안 했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근데 포기하지 마. 힘든 것 뿐이지 다른 친구들보다 몇 배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중학교 때 게을리한 친구들은 큰일 난 거 맞아. 계속 중학교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나올 때마다 중학교 때 게을리했던 거 그때 게을리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익혀야겠다 생각하면 되잖아. 나올 때마다 익히면 되잖아. 지금처럼. 지금도 봐봐. 기억 잘 못하네. 다시 한번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외우면 된다고. 혹시 진짜 공부 안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으려나? 여기에? 피타고라스니? 지금 외우면 돼. 이런 공식이 있었구나. 그때 몰랐는데 이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외우면 되는 거야. 대신 몇 배는 힘들겠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힘들겠지만 절대 포기는 하지 말자. 이미 시간은 지났잖아. 더 이상 중학교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걱정을 하는 게 맞다. 지금부터 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93번 갑시다. 음, 93번도 이걸 뭐 그림 좀 이상하지만 9라고 그러죠? 9. 이때 9의 겉면의 넓이, 이렇게 구부러진, 둥그렇게 구부러진 9의 겉면의 넓이를 겉넓이라고 하는데, 이게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 다음 하나 더 배웠을 거야. 9의 부피, 9R을 채우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으로 계산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어야지. 수학에서 여러분들한테 저걸 외우기를 강요하고 있어. 왜? 가르쳐줬는데 왜 까먹냐 이거야. 공식인데 왜 까먹냐고. 못 푼 친구들한테 수학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까먹은 너희들이 잘못이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수학 문제는. 자, 그럼 갑시다. 시작해볼게요. 지름의 길이의 합이 뭐라고? 지름의 길이의 합이 8이라고? 9가 2개네. 여기 9가 하나 더 있는 거구나. 그 얘들아, 문제가 알려준 게 이거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시 지름의 길이 그래 맞아. 여기에 있는 9의 지름과 여기에 있는 9의 지름을 더한 결과가 8이라는 걸 알려준 거구나.
아니? 예.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 서로 외접이라는 건 바깥쪽에 있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건널비 나왔어. 그럼 아까 이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앞으로도 선생님이 이 질문을 많이 할 거야. 이 문제 풀 때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물어보면 건널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구의 반지름, 바로 요 구의 반지름과 여기에 있는 작은 구의 반지름을 x, y라고 두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a, b라고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라고 두는 게 맞겠습니다. 문자로 잡아줘야죠. 문자로. 그래서 이번엔 a, b라고 잡을게. 여기 a, 이쪽 구의 반지름을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알려준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 하나는 a랑 b를 뭐한 거? 더한 게 얼마라는 건 알고 있는 거지? 맞아, 4라는 건 알고 있는 거. 지름을 더한 게 8이면 반지름끼리 더한 건 그 녀석의 절반이겠지. 당연한 거겠죠. a 더하기 b가 4인 건 알고 있어. 이제 건널비, 오케이, 건널비 가자. 간다. 여기 4 파이 반지름의 제곱, 여기 4 파이 반지름의 제곱. 그럼 4 파이로 묶었을 때 a제 더하기 b제. 여기까지는 중학교 내용. 그치? 중학교 내용. 에이, 이거 여기만 중학교가 아니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애플비하고 에제플비제가 같이 들어가는 게 뭐였더라?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에제 더하기 b제는 애플비의 전체 제곱에서 2의 b를 뺀 것과 같다는 거. 맞지? 고등학교 때도 한 번 더 배웠지만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그럼 해볼까? 일단 건널비가 얼마나 그러니? 이 문제에서 얘들아, 건널비가 얼마나 그랬어? 40파이래. 그럼 에제 더하기 b제 얼마 됐어야 되는 거야? 이거 10 됐어야 되는 거야. 맞아? 계속 이어서 갈게. 여기가 10이야. 됐니? 그럼 애플비는 얼마인데? 4의 제곱 얼마야? 16 마이너스 2ab. 와, 계속 알게 되는 게 막 늘어나고 있네. ab는 그럼 얼마인 거야? ab는 2ab가 16 빼기 12가 2ab가 6, ab는 3이라는 것도 알게 됐네. 됐니? 그럼 이제 두 구에 뭘 구하는 문제? 부피의 합. 가자. 부피의 합.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이게 부피야. 이거 계산하면 정답. 마찬가지. 공통으로 묶여있는 3분의 4 파이를 앞으로 끌어서 묶어버리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만 남습니다. 아, 딱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의 시작이구나. 내가 이걸 찾아야겠네. 근데 보니까 알고 있는 게 좀 있어. 이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a 곱하기 b가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 이제 막 머리 회로를 굴리다 보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것과 알고 있는 것들을 매칭했을 때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누구냐인 거를 찾아내야 된다. 찾을게. 그게 누구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애플 b의 전체 세제곱에서 요거 전개하면 이거 말고 더 나오는 게 있어. 그 더 나오는 걸 똑같은 모양을 빼주면 되는 거지. 이거죠? 자, 지금도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못 외웠다고 혼내진 않겠지만 스스로는 반성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거 뭐지? 하는 사람, 저거 뭐야? 하는 사람들은 반성.
분명히 외우라고 했고 수업도 했고 무슨 수업을 했어?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교재에서는 이렇게 외워주길 바라고 있었죠. 근데 선생님이 부탁한 게 있지. 부탁한 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지금처럼 변형식을 잘 써먹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중간 내용을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외워주는 게 편하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필기도 시켜줬어. 그래서 얘들아 여기 봐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것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것만 마이너스 붙여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형식이었던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 들어가자. 얘랑 같은 거니까 FB가 얼마였어? 4의 세제곱 얼마? 64에서 빼기 AB가 얼마였지?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9에다가 FB가 얼마라고? 4. 그래서 64 마이너스 36을 이 문제의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28. 얼마? 18이 아닌 것 같은데? 28. 28이죠? 맞아. 아이 뭐 쉬는 시간이냐 그냥 하자. 자 그럼 한 개의 개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여기까지 질문 끝나는 걸 하고 자 오늘 숙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 특강이 시작돼야 뭐 진도를 그냥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 수업을 이렇게 짧게 끊어서 하니까 불편하네 이거. 일단 숙제 미리 체크해보세요. 20페이지 105번까지 이거 어디로 돼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니까 화요일날 6시까지 해보면 되겠다. 화요일 6시까지 해보면 되고 이따가 문자 받게 될 학생들은 화요일날 6시 말고 한 30분 정도만 30분 너무 긴가? 한 20분 전에 5시 40분쯤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험 한 번 더 보고 수업 들으면 되겠어요. 자 갑시다. 할게. 일단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연습부터 해볼까? 이 정도면 암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목 얼마지? 목 3 나올 거고 나머지 얼마 나오지? 나머지도 3 나오는 거 맞나? 그래서 이게 목,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이때 우리는 이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식의 이름으로 검산식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검산식은 나누어지는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었느냐? 나누는 수에다가 누구를 곱하고? 몫을 곱하고 거기에 누구를 더해서? 나머지를 더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나눗셈이 잘 됐다고 봤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특징 계속합니다. 항상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크기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나머지가 더 클 수는 없다. 뭐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어떤 미친놈이 이 계산을 주문했는데 그래서 15를 4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7. 계산적으로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어. 저것도 계산 어차피 15가 나오는 건 맞는 거니까. 하지만 이 나눗셈을 제대로 된 나눗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유는 이게 나머지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말 그대로
더 나눌 수 없어서 남을 수밖에 없는 수를 나머지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충분히 더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너무 많이 남겨놓은 거지. 그래서 항상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그 수의 크기가 작아야 된다. 근데 오늘 할 건 뭐냐, 이거에 응용된 버전으로 나눗셈은 나눗셈인데 이제부턴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식을 나눌 거예요. 식을 나눌 겁니다. 자, 갑니다. fx를 이제 x에 대한 식이야. 그래서 그걸 fx로 표현해봤어. 그걸 또 다른 어떤 식으로 나눌 겁니다. 나누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몫이라는 게 나올 거고 똑같아. 숫자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 다만 그 숫자가 들어갈 자리에 x라는 문자가 섞여있는 식이 들어가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익혀둘래?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수학에서 배우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몫으로 표현되는 식을 보통 QX로 많이 둬. 몫으로 표현되는 식의 정체를 QX라는 이름으로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들어가는 식을 RX라고 표현을 많이 해.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학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 대부분은 몫과 나머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할 거라는 거. 자, 연습해볼까? 자, 몇 차식을? 3차식을 몇 차식으로? 저걸 무슨 식의 나눗셈이라고 부른다?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그럼 저걸 계산했을 때 계산해서 얻게 되는 몫이 누군지 나머지가 누군지를 지금부터 찾을 건데 찾는 방법도 완전히 똑같아요. 시작할까? 얘들아, 이 자연수끼리 나눗셈에서는 점점 몫을 잡을 때 이 계산하는 과정이 이 나누어지는 숫자의 자릿수를 점점 줄여나갔던 거 맞아? 숫자를 좀 더 크게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 처음에 제거해야 되는 게 100의 자리 숫자, 그 다음 제거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까지 포함한 10의 자리 숫자를 제거하는 거였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1의 자리까지 최대치로 나눠주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걸 나머지로 남겼었단 말이야.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에서는 이 세로셈으로 나누는 과정이 이 나누어진 숫자의 자릿수를 높은 자리부터 점점 낮은 자리만 남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거였어. 맞아?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누구를 줄여나가는 거냐? 차수를 줄여나가는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누구를 줄여나간다? 차수를 줄여나간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게 몇 차야? 3차야. 얘들아, 이거 3차 만들려면 여기 몇 차 곱해야 되지? 맞아. 그럼 3차를 만들 때 얘가 그나마 차수가 높으니까 얘가 3차가 되도록 2차를 곱하는 거죠. 맨날 하는 게 뭐였어? 곱한 거 내리는 거였잖아. 곱한 거 내리는 거였잖아. 곱한 거 내리는 거였어. 그럼 지금도 곱하면 누군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겠지? 그럼 이번에도 빼면 되겠네? 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몇 차가 사라져? 3차 사라지고 몇 차 남지? 2차. 빼는 거야. 잊지마. 더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차 제거할까? 2차. 누굴? 얘를 가지고 이거 만들어주면 돼. 여기 얼마 곱하면 되겠어?
4x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4x의 제곱 빼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이제 몇 차 제거할까? 1차 제거하자. 얼마 곱하면 되지? 4만 곱하면 돼. 그래서 4x 마이너스 8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남아? 이제 누구 제거하면 돼? 3 제거하면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 봐봐. 지금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었어? 1차식은 3차도 제거할 수 있고 2차도 제거할 수 있고 똑같은 차수인 1차도 제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몇 차? 차수로 따지면 얘는 몇 차식이야? 상수함. 아직 이건 모르는구나. 얘를 차수로 말하자면 차수가 0차가 돼. 문자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아까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반드시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기가 작아야 된다고 그랬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식의 차수가 항상 나머지가 갖고 있는 차수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는 1차, 얘는 0차. 다시 말하면 얘를 이젠 더 이상 x-2로 나눌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검산식 적어볼게.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은 누구를?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5를 누구로 나누고 있다고? 얘를 누구로 나누고 있어? x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있었어. 맞아? 검산식은 거기다 누구 곱하는 거였더라? 몫이 누구야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거기다가 마지막 누구만 더하면 나머지 검산식이 끝난다고? 나머지 얼마? 3만 더해주면 계산이 끝난다. 이게 바로 여기 적혀있는 목 QX라는 녀석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나머지 RX라는 녀석이 되는 거라는 뜻. 됐어? 기억해. 항상 나머지는 차수가 누구보다? 나누고 있는 식보다,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어때야 된다? 낮아야 된다. 되니?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하자. 그래, 실제로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까? 우리 거기 교재에 있는 98번 문제 한번 지금 시작해볼래요? 98번? 선생님이 만드는 문제보다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좋은 문제일 테니까 98번 문제 빠르게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수들끼리 나누는 건 자연수의 자릿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줘도 돼. 그것처럼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누어진 식이 갖고 있는 차수를 낮춰나간다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차수를 줄일 수 없을 때까지 나눠주고 남게 되는 식 또는 수가 그 나눗셈의 나머지가 된다고 봐주는 게 맞다는 뜻. 오늘도 각 유형, 과제가 많지는 않지만 유형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해서 아마 오늘 문제 풀면서 숙제하면서 안 풀리는 문제 많을 가능성이 높아. 잘 안 풀린다고 좌절하지 마. 화장실? 완전 급해? 몇 분 안 남으면 빨리 가는 거야. 자, 가보자. 7번 보세요. 3차 죽이고 싶어.
얘 가지고 3차 주기려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되나? 맞아. x만 곱하면 되지. 그러면 x의 세제곱 똑같은 모양 만들어지면서 날아갈 테고 대신 이것도 분배해야 돼. 근데 얘들아 이것도 팁. 여기다가 적는 것보다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됐니? 빼면 드디어 3차 제거됐고 2차는 이제 좀 이따 지우면 되겠지. 빼면 뺄 거 없으니까 그냥 지워주면 돼요. 이제 이거 지워야 돼. 몇 차 지워야 돼? 2차 지워야 돼. 얘 가지고 지우면 되잖아. 차수 높은 애로. 그럼 얼마 곱하면 되니? 빼서 지워야 돼. 얼마 곱해야 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지 뺐을 때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요거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여기다 적는 게 맞겠네. 빼주면 날아가고 빼주면 3x 빼주면 2.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어. 왜? 나누고 있는 식이 2차였어. 남아있는 건 이제 1차밖에 안 남았고 그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얘 가지고 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몫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나머지라 부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몫이 ax 더하기 b래. 그럼 a가 1, b가 마이너스 3. 그치? 그 다음 나머지가 cx 더하기 d래. c가 3, d가 2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한 a, b, c, d 가지고 질문하는 걸 맞게 대답만 해주면 정답이 나올 테니까 요것만 한 번 더 필기할까? 여러분 그래도 숙제하기 편하게 시간은 됐지만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요 선생님. 여기 다른 사람들은 교재 넘겨서 103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자, 갔나? 문제 읽어볼게. 누구를 px를 나누겠대. 누구로? x-2분의 1로 나누겠다.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적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계산할 생각 안 하고 지금 나 지금 저 갑자기 저렇게 적고 있거든? 뭐 적으려고? 검산식 적으려고 하고 있어. 검산식. 이거 나눴으면 안 되잖아. 얘가 누군지 알려주질 않았잖아 얘들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나는 직접 나눴을 건데 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나누겠다잖아. px가 누군지를 알아? 그래서 그냥 검산식 적을 거야. 나눴어. 그럼 나누면 뭐 나온다고 했어? 여기다 뭐 곱해야 된다고? 목. 문제에서 몫을 뭐라고 부르겠대? qx라고 부르겠대. 검산식의 완성은 여기다 뭐 더하는 거? 나머지 누구래? 나머지가 어리랍니다. 됐니 얘들아? 됐어? 예. 그럼 이제 갑니다. 이때 질문. 이제는 px를 누구로 나누래? 2x-1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좀 찾아달라네. 이거 알려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거 좀 찾아보래. 한 번 더. px를 x-2분의 1로 나누면 문제에서 지정했어. 몫은 qx가 나오고 나머지는 얼이 나온다고.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는 그러면 px를 2x-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는 누가 돼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똑같은 px야. 그럼 우변도 식이 어때야 되는 거지? 어떤 식 돼야 돼? 둘 다 같은 식 다른 식. 다시
좌변 똑같은 px야. 바뀐 거 없어. 그럼 좌변 px가 이런 애랑도 같고 이런 애랑도 지금 같다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이 두 개씩 같아야 되는 거 맞아? 예. 그래 안 그래? 대신 차이가 있어. 얘는 x-2분의 1로 나누고 있는 중이고 얘는 2x-1로 나누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가만히 생각이고 말건 봐야지 연습해야죠. 얘하고 얘 사이에 그냥 서로 완전히 관련 없는 식은 아니야. 얘를 얘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몇 배 해주면 되지? 2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식의 모양이 바뀌어. 근데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있는 우변하고 여기에 있는 우변 같은 식이라 해서 같은 크기야 다른 크기야? 이 식 같은 식 크기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다시 둘 다 px를 나타내는 식이야. 맞아? 검산식이 뭐야? 나눠지는 식이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같은 식이 된다는 게 검산식이잖아. 그런데 이 검산식도 px를 만드는 검산식이고 이 검산식도 px를 만드는 검산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px를 말하고 있는 식이니까 같은 식이 돼야 된다고. 크기도 같아야 돼. 그런데 얘를 얘로 만들려면 몇 배를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2배를 했어. 근데 2배를 할 순간 크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크기가 바뀌어버리지. 그럼 대신 그 2배 한 거에 대한 보상만큼을 처리해줘야 되는 거 맞아? 2배에 대한 보상이 뭔데? 몫을? 그렇지. 몫을 2분의 1배 해버리면 되는 거죠. 2배 했다가 다시 2로 나누는 건데 누가 뭐라고 했냐?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 그럼 그 계산에 맞게 적어볼게. px라는 식은 누구? 2x-1로 나눌 때는 여기 몇 배 한 거니까 2배 한 거니까 다시 여기는 몇 배를 해야 된다? 2분의 1배, 2분의 1배를 한 걸 적어주고. 그럼 이제 같이 식 된 거 맞아? 여기 있던 어는 어떻게 주면 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 얼마든지 더해. 이해 안 되면. 그럼 정리할게. 결론. 대답해줘. 누구를? px를 누구로? 2x-로 나눠보니까 모양 보니까 알겠어. 누가 몫이고 2분의 1 px. 왜 뭐라 그랬어? 나누는 식 옆에 곱해져 있는 게 몫이야. 맞지? 그래서 몫은 2분의 1 px가 되고 나머지는 누가 된다? 얼이 된다. 못과 나머지 찾는 거였으니까 정답을 1번이라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다음 시간에 과제 한 번만 더 열심히 해서 화요일날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끝내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따가 문자 보내면 그 친구는 화요일날 20분만 더 일을 있도록 하고. 내 생각에 아마 합격하신 거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승원이는 잠깐 병실로 자, 올래?